안녕하세요. 텍스몬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입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입력을 끝냈었던 가족 정보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다음 화면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정보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면 위쪽 홈 아래에 있는 가족 정보 옆에 부동산 정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부동산 정보 입력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음 화면 버튼을 눌러서 부동산 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0개가 보이고요. 첫 번째 부동산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부동산 이름은 가족 이름과 마찬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클릭해 주시고요.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 또는 집원 주소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파트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아파트 이름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는 아파트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한번 다른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주소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수를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간혹가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원 하나를 선택하시더라도 밑에 단지명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단지명이 하나 나왔으니까 단지를 선택하고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동들이 나옵니다. 동호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시니까 적당히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호수 선택이 끝나면 밑에 주소가 다 완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을 선택하셨으면 이 집의 평수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인지의 여부,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인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옆에 있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마지막 기준으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택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지 도움말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여부는 마찬가지로 도움말을 눌러보시면 어떤 경우에 종부세 계산에서 주택의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주택의 경우는 이 케이스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인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아파트인지 또는 이미 착공이 시작이 되어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주택인지를 선택하시는 경우입니다. 지금 고르고 있는 이 아파트는 기존에 존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하시면 관리처분 예정일과 입주 예정일을 입력하시도록 창이 뜹니다. 또는 이미 착공이 되어서 입주만이 남아있는 아파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선택하시면 입주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입력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 주택을 입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내용은 다 선택을 하신 거고요. 이제 이 주택이 어떤 식으로 소유 현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입력하시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변경 이력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변경 이력 입력하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했었던 행위들을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6가지 종류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직접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또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통해서 취득했을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파는 경우,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등록 물건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선택해서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사는 경우만 한번 입력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수를 선택하시고요. 이 집을 언제 샀냐? 2012년 정도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6월, 8월에 매수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왼쪽에는 매수한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도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은 지금 가족 정보에 들어있는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건데요. 매도한 사람은 보통은 제3자가 되겠죠. 그리고 매수한 사람은 이 경우에 본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율은 공동 소유로 매입했을 경우를 입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항목이고요. 일단 이 경우에는 100% 단독 명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100%의 지분을 매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약 8억 원 정도에 매입했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나면 밑에 나라는 사람이 본 부동산의 지분 100%를 8억 원에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나가시면 매수한 이력이 입력이 끝나고요. 만약에 배우자와 50대 50의 공동 명의로 매입을 하셨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지분율을 50%, 그 다음에 매수 가격도 지분율대로 해서 4억 원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다시 똑같이 같은 날짜에 매수자만 배우자로 해서 나머지 지분 50%와 매수 가격 4억 원을 입력해서 두 번의 매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확인하고 나가보고요. 보시다시피 2012년 6월 8일에 내가 본 부동산의 지분 100%를 8억 원에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거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을 선택하시고요. 지분율을 50%, 그러면 매수 가격도 4억 원이죠. 선택하시고 수정합니다. 자, 변경 이력에 공동명의를 위해서 또 매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했었던 똑같은 날짜인 2012년 6월 08일에 이번에는 배우자가 50%의 지분을 4억 원에 제3자로부터 매입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부부 공동명의로 입력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입력이 다 완료되었고요. 다 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한 개의 부동산 정보가 입력되었고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정보를 추가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추가하면 장모님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장모님께서도 집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같은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는 104동 정도, 105동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105동 101호 선택 완료하고요.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 여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여부, 부동산의 종류를 다 선택하시고 변경 이력을 입력합니다. 장모님은 2011년 정도에 사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장모님이시고 지분율 100%를 8억 5천 정도에 사셨다라고 가정해보죠. 매도자는 제3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또 하고 나가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부동산이 2개 입력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정보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